내신 기출 수업 오늘 유리함수예요. 자, 이 유리함수는 무리함수하고 같이 일단 그래프를 그리고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며 그 모양새가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가 이런 거를 잘 관찰해야 됩니다. 즉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도 같이 연관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전반적인 내용을 먼저 하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유리함수는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이제 빨리 그리는데 초점을 둬야 됩니다. 어떻게든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니까. 자, 그래프를 빨리 그리는 방법은 자, 거기 있는 1번 문제처럼 예를 하나 바로 볼게요. 자, x-1분의 x 플러스 2죠. 자, 이 분수식을 변형을 하는데 어떻게 변형하냐면, 자, 이건 빨리 하는 것만 얘기할게. 앞에 x개수가 둘 다 1이거든. 그래서 요 x개수를 그대로 딴 거예요. 요렇게 따면 1분의 1이죠. 그래서 1을 쓰게 되고요. 분모는 가만히 놓고 이제 분모가 0이 되는 x값 1을 분자에 넣습니다. 그 값을 여기다 써주면 돼요. 자, 이렇게 뭐 자기 나름대로 변형하는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셔도 됩니다. 가장 편한 걸로 하세요. 자, 이렇게 빨리 변형하고 나서 바로 찾을 것이 점근선이죠. 자, 점근선. 점근선은 앞에 혼자 있는 요 숫자가 바로 y점근선이 되고요. 분모가 0 되는 x값이 x점근선이 됩니다. 그래서 요 점근선 두 개를 그리고 이렇게 그 다음 분자값이 양수니까 1사분면하고 3사분면 방향으로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조금 조심하고 x절편이나 y절편 같은 것도 관찰해서 써도 돼요. 자, 어쨌든 이렇게 모양새를 빨리 그려서 이해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조심할 거는요. 자, 유리함수를 그릴 때 꼭 기억하세요. 분모에 있는 x의 개수를 꼭 양수로 놓은 상태에서 모든 그림과 방향을 결정하십시오.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인데 여기도 마이너스야. 그러면 분모 분자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요 1차 함계수가 양수되게 한 상태에서 분자의 부호를 관찰하셔야 돼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빨리 그리는 걸 하고 나면 이제 이 그래프의 모양새를 잘 보면 대칭성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이 그림은 점근선의 교점이 1,1이거든. 그러면 이 그래프는 1,1에 대칭되는 그래프를 갖게 되겠죠, 서로. 그지? 그 다음 또 어디에 대칭이냐면 1,1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거나 기울기가 1인 직선의 대칭이죠. 그림 이해 가십니까? 네, 그래서 1,1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 1,1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여기에도 대칭이에요. 여기에 대칭이다. 자, 뭐 간단한 얘기지만 이런 것도. 그리고 그림을 보면 정의역과 치역은 충분히 읽을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분자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정확히 말하면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점근선의 교점에서 점점 더 멀리 떨어지게 되죠. 이렇게. 이런 성질까지. 자, 다 같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분수함수는 역함수를 빨리 구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반적으로 역함수 구하는 순서를 따라가도 되지만 너무 늦죠? 반드시 빨리 역함수식을 찾는 방법은 자, 요 C하고 B하고요. 이쪽 대각선에 있는 두 숫자를 자리를 바꿔주면서 부호까지 바꿉니다. 외우세요. 자, 외워서 꼭 빨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y는 ax 더하기 b분의 c 플러스 d, 그러니까 변형한 꼴이죠. 자, 이런 꼴의 유리함수하고 또 하나 cx 더하기 d분의 e 플러스 f라는 이런 두 유리함수가요. 평행 이동을 해서 겹쳐질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똑같으면 적당한 이동을 해서 겹쳐질 수 있다는 성질이 있어요. 자, 그게 어디가 같아야 되냐면 a분의 c라는 분수값과 c분의 2라는 분수값이 같아야 됩니다. a분의 c와 요거 좀 숫자를 좀 겹쳤네. 그죠? 숫자가 좀 겹쳐졌어. 요식만 좀 다시 쓸게. 자, 요식이 a, b, c, d 썼지? 그러면 ex, e, f, g, h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이렇게 E분의 G하고 A분의 C가 두 값이 같아야 돼요. 이렇게. 자, 이거 하나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분자만 같아도 안 되고요. 분모의 X개수가 똑같은 상태에서 분자가 같다. 뭐 이런 얘기
네, 어쨌든 요렇게 기억하시면 가장 빠릅니다. 자, 이런 내용을 이용해서 자, 문제를 한번 풀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유리함수하고 직선이 두 교점의 x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할 때 합을 구하라.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도 여러분들이 뭐 계산부터 하려고 드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림을 그리면서 먼저 이해하고 계산을 빨리 가세요. 그러면 그래프를 빨리 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자, 요것도 아까처럼 빨리 변형합니다. 바로 x개수 따면 1분의 1이니까 1 플러스가 되고 x 마이너스 1분의 분모 0 되는 값 집어넣으면 3이 되죠. 아까 그 함수네요, 결국. 자, 그래서 점근선이 x는 1하고 y는 1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위에가 3이 양수니까 이쪽 방향으로 두 개를 그리면 되는데 좀 더 정교하기 위해서는 절편을 좀 생각하는 게 좋아요. y절편 같은 거 x에 0 넣으면 마이너스 2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 밑을 지난다는 얘기지? 요 밑에 어딘가.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좀 이렇게 떨어진 형태가 나옵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여긴 1, 1. 자, 그 다음 직선은 어떻게 그릴까요? 자, 이것도 또 오래된 친구들은 또 기억 못하죠. m이 껴서 못 그리는 게 아니다.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있죠. 기억났지? x는 1, 1이지 1,1을 항상 지나게 됩니다. 결국 요 직선은 요 점을 항상 지나는 어떤 직선인데 근데 교점이 두 개 있대요. 한번 이렇게 그려봅시다. 대충. 그러면 요쯤에 교점의 x좌표가 알파가 하나 있고 여기 베타가 하나 있다는 얘기죠. 자, 지금 직선을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알파 베타는 못 구합니다. 당연히 알파 베타는 못 구해요. 근데 합은 구할 수 있죠. 어떻게? 그렇지. 대칭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물선이든. 지금 보면 어차피 지금 보면 이 두 유리함수가요. 이 함수가 요 점의 대칭이거든. 어차피 자기 자신이. 그 말은 이 점하고 이 점도 이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요. 즉 얘가 중점입니다. 아하. 그래서 결국 교점의 x좌표도 중점이 뭐가 되냐면 1이 되겠죠. 이해 가세요? 그래서 결국 알파와 베타는 중점의 좌표가 1이 된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포물선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게 자주 나옵니다. 축의 대칭이다를 이용해서 합을 구할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두 번째는 자, 함수 fx가 주어져 있고 요 점을 지나고 두 직선의 대칭이랍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어떤 유리함수를 그렸을 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아하,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의 대칭이구나. 그게 결국 이 직선이구나가 떠올라야 됩니다. 그지? 그럼 결국 이 두 직선의 교점이 뭐가 될까요? 교점이 바로 그지? 점근선의 교점이 되겠죠? 자, 이건 그림을 안 그려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두 개 교점을 얼른 구해보면 1,3이 나옵니다. 됐지? 그러면 아하, 얘가 점근선의 교점이 1,3이구나. 그럼 얘를 아까처럼 식변형을 해보면 어떻게 돼? x개수 따면 1분의 b니까 b 나오고요. 분모는 가만히 놓고 분모 0 되는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b 플러스 c가 되죠. 그러니까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얘는 하나의 상수값에 불과한 거예요, 지금. 그럼 여기서 점근선은 뭐야? 점근선은 x는 마이너스 a고요. y는 b가 되겠지? 이렇게. 결국 점근선의 교점은 마이너스 a, b가 되겠죠. 결국 이 점근선의 교점이 여기 있는 1,3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럼 a, b 나왔고요. 그다음 뭐 지나는 점은 그냥 대입하는 것밖에는 뭐 역할이 없겠네요, 지금. 그럼 a, b, c가 다 구해진다는 게 보이네, 그지? 자, 그다음 문제로 갈게요. 자, 3번 문제는요. 자, 함수 fx가 유리함수고요. 그리고 요만큼 평행 이동을 했더니 그때 나온 함수가 역함수와 일치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함수가 원래 함수의 역함수가 되더라, 이런 얘기죠. 자,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식을 이만큼 평행 이동한 식을 만들 수도 있고요. 역함수의 함수식도 당연히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두 식을 만들어서 두 식이 똑같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좀 문자도 껴있고 그리고 어떤 분수식이 똑같다를 계산할 때 좀 조심하거나 좀 비교할 게 있어서 좀 힘든 경우가 있어요. 자, 지금은 조금 다른 아이디어를 한번 써봅시다. 어차피 우리가 봐, 포물선을 평행이동했다라고 할 때 식을 변형하기도 하지만 꼭지점만 보기도 하잖아, 그지?
꼭지점이 이동된 걸 보고 아 포물선이 얼만큼 이동됐구나 이렇게도 이해하잖아. 그것처럼 얘도 특징 있는 점이 있다는 거죠. 유리함수는 점근선의 교점이라는 특징 있는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리함수가 옮겨진 건 그 점근선의 교점이 얼만큼 같냐만 봐도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잖아. 자, 이런 것에 초점을 둬보세요. 그러면 점근선의 교점만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 유리함수는 그리진 않습니다. 뭔가 어딘가 점근선이 있을 거고 뭐 이렇게인지 몰라도 어떤 그림이 되겠죠. 그때 요 놈을 요만큼 평행이동하는 거야. 평행이동. X축으로 B,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하면 뭐 다른 그래프가 돼 있겠죠. 위치가 옮겨져서. 하지만 요 점은 분명히 요만큼 평행이동하면 요 점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런 아이디어만 갖자는 얘기야. 자, 한번 해봅시다. 그럼 요건 점근선의 교점이 얼마입니까? 일단 요 식을 바꿔야 되겠죠. 앞에서 했던 변형대로 x개수가 1이고요. 요 x개수가 2a 플러스 1이니까. 그지? 그러면 식을 굳이 변형하면 2a 플러스 1, 요쪽 잘 보이나? 하고 분모는 가만히 두고 분자는 구할 필요가 없죠. 왜? 점근선만 알면 되잖아. 자, 그러면 결국 x는 a가 점근선, y는 이게 점근선이니까 점근선의 교점은 a, 2a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결국 요 점을 요만큼 평행이동하면 바로 요 점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결국 요 점의 좌표는 뭐가 돼? 그대로 점의 이동이니까 x좌표 더해주고 2a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대로 요 점만 이동하면 돼.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바로 결국 역함수가 되니까 역함수의 점근선의 교점이 됩니다. 그러면 앞에서 역함수를 빨리 구하는 방법도 했었죠. 근데 역함수를 구하지 말자고. 분명히 이것이 역함수를 구하면 어때? y는 x에 대칭될 거 아니야? 그럼 결국 요 점도 y는 x에 대칭될 거 아니야? 그럼 결국 요 점이 y는 x에 대칭되면 어떤 점이 됩니까? 그렇죠. 이런 점이 되겠죠. 그리고 이건 평행이동시킨 점이고 이건 역함수의 점근선의 교점이야. 결국은 아하, 두 점이 일치하겠구나라는 성질이 생기겠죠. 자, 한번 잘 생각해봐. 한 점만을 관찰해서 구해버리자는 얘기입니다. 결국 뭐 계산하면 a, b는 구해지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자, 이제 무리함수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무리함수의 간단한 내용 좀 볼게요. 자, 무리함수도 당연히 여러분들은 빨리 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프를 재빨리 그려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무리함수를 하기 전에요. 그것과 좀 연계를 시키기 위해서 선생님이 그냥 어떤 예를 하나 잠깐 볼게요. 이거를 우리가 빨리 그릴 때 어떻게 그리죠? 꼭지점을 찾죠? 얘를 꼭지점을 찾아서 1,4를 찍은 다음에 거기서 앞에 있는 요 숫자의 부호를 보고 그 방향으로 위로 볼록하게 그리잖아. 자, 비슷한 게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들 절대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런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범위 나누는 게 아니라 평행이동도 아니라 가장 빠른 건 꼭지점 찾는 겁니다. 얘처럼 동일한 형태에서 1,4를 꼭지점으로 찍어버려요. 그냥 1,4가 꼭지점이고 앞에가 음수니까 얘도 마찬가지 뒤집으면 됩니다. 이제 쉽죠? 그런데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 3이 아니라 마이너스 4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좀 더 이렇게 좁게 그리면 되죠? 얘도 마찬가지야. 마이너스 4가 되면 좀 더 좁게 그리면 됩니다. 만약에 얘가 양수면 위로 그리듯이 얘도 양수면 위로 그리면 V자를 위로 그리면 돼요. 같이 기억해서 빨리 그리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맥락으로 무리함수도 한번 그렇게 해볼게요. 마이너스 3 루트 x 마이너스 1 플러스 4입니다. 자, 이걸 빨리 그리는 방법은 마찬가지 꼭지점을 찍으세요. 먼저. 그럼 1,4가 꼭지점이 되고요. 얘는 그리는 방법이 여기서 네 가지예요. 그죠? 여기서 1로 가느냐, 1로 가느냐, 1로 가느냐, 1로 가느냐, 1로 가느냐. 자, 넷 중에 하나인데요. 그걸 찾는 방법이 요 부호죠. x개수의 부호와 루트 앞의 부호입니다. 두 개예요. 얘는. 이 두 개 보면 돼요. 그래서 x의 부호가 바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세요. x가 양수니까 y축의 오른쪽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건 y가 음수다라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부호를 그냥 그 부호로 봐. 그러면 y가 음수니까 x축 아래를 뜻하죠. 그러면 x가 양수니까 y축의 오른쪽, y가 음수니까 x축의 아래쪽. 결국 방면으로 사사분면 방향이 아니야, 그지? 그래서 얘를 여기서 사사분면 방향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좀 설명이 좀 그랬나? 자, 한번 연습해 보세요. 둘 다 양수였다면 이 1사분면 방향, 여기가 음이고 양이면 2사분면 방향, 음이면 3사분면, 양음이면 4사분면. 자, 이거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그 기본 그래프에서 가장 먼저 무리함수 앞에 나오는 기본 그래프를 보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더 빠른데요. 자, 이렇게 꼭지점을 찍고 방향만 결정해서 그려버립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요걸 보면 여러분들 정의역이 쉽게 나오죠, 이제. 그지? 정의역이 그림 보니까 1의 오른쪽이니까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죠. 근데 여러분 기억할 건 굳이 정의역을 그림 보고 말할 필요 없죠. 식 봐도 됩니다. 그죠? 루트 안에가 항상 양수일 거 아니야, 무리함수는 기본적으로. 그럼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와요. 그 다음 치역도 마찬가지. 그림을 보면 어때요? 4보다 아래쪽이니까 y는 4보다 작거나 같다가 치역입니다. 근데 그래프가 아니라 식 봐도 되죠. 왜? 이거 보면 4 빼기 3루트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결국 루트는 항상 양수니까 4에서 양수를 빼는 형태니까 분명히 이 값은 4보다 이하겠죠. 뭐 그렇게 봐도 됩니다. 식을 봐도 되고요. 그림을 봐도 되는데 어쨌든 우리는 그림은 빨리 그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림 빨리 그리는 방법을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리함수는 역함수 구하는 빠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조심할 것만 얘기할게. 어떤 무리함수가 하나 주어져 있고요. 역함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습관적으로 바로 XR 바꾸는데 조심해야 되죠. 역함수 구하는 순서는 첫째, 1대1 대응인지 확인한다. 둘째, 정의역과 치역을 알아본답니다. 셋째, XR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도 반드시 여러분들은 XR 바꾸는 게 아니라 정의역, 치역을 먼저 찾습니다. 정의역, 치역은 그림을 그려도 되지만 안 그려도 된다고 했죠? 그럼 요거 보면 루트 안에가 양수니까 이게 정의역일 거고, 치역은 양수에서 4를 빼니까, 그지? y 값은 어때요? 마이너스 4보다는 크거나 같겠죠? 양수 플러스 마이너스 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걸 찾아놓고 역함수를 구해 나가는 뜻입니다. 꼭 잊지 마세요. 조심할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리함수를 그리다 보면 요렇게 아까는 x개수가 1이었거든.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건 좀 조심할 게 있습니다. 얘도 빨리 그리는 방법으로는 충분히 그릴 수 있어요. 맞죠? 빨리 그리는 방법이 꼭지점을 얼마라고 찾아야 될까, 이거는? 꼭지점을? 자, 기억해. x개수를 반드시 묶어내야 됩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 꼭지점이 마이너스 6,1이 아니야. 요렇게 찾으셔야 돼. 꼭 x개수를 묶어내 봐야 3,1이 꼭지점이라는 거야. 그리고 요 부호하고 요 부호로 방향을 결정해서 그리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리고 왜 이렇게 바꿔야 되냐면 나중에 평행이동 문제가 나왔을 때도 여러분들은 잘못하면 이거를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실수를 많이 하죠. y는 3루트 마이너스 2x가 x축으로 마이너스 6만큼이라고 오해합니다. 아니에요. 이렇게 봐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x축으로 3만큼이라는 거예요. 이동량이. 이런 것도 관찰하기 위해서 반드시 뽑아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한번 문제로 갈게요. 자, 4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무리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이 이럴 때 이 값의 최소값을 구하라가 문제입니다. 자, 일단 구하는 건 좀 복잡하니까 냅두고요. 먼저 정의역, 치역이 이렇게 된다 해서 뭔가 A, B, C의 조건을 한번 알아봅시다. 자, 이걸 가지고 그림을 상상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봐. 저 x가 2보다 마이너스 2보다 크다니까 x가 여기가 마이너스 2가 있겠고요. y는 4보다 크다니까 여기 어딘가 4가 있어서 어디를 뜻합니까, 그러면? 그지? 요거보다 오른쪽보다 위쪽이니까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림 모양새가 이렇다는 걸 일단 파악해. 그럼 결국 아까처럼 여기가 꼭지점이 되겠네요. 바로 마이너스 2,4가 꼭지점이죠. 그럼 이걸 꼭지점을 알 수 있는 형태로 어떻게 바꾼다고? x개수를 꼭 묶어내시라고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여기서 꼭지점은 아까 빨리 읽는 방법이 어떻게? 마이너스 a분의 b, c라고 놓을 수 있죠? 식을 보면. 원래 무리함수의 꼭지점은 없어요, 여러분들. 정식 용어가. 하지만 쌤이 빨리 그리기 위해서 쓰는 용어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얘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c가 4가 되겠죠? 됐네.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c는 4가 됩니다. 그럼 b가 여기서 2a가 되겠네요. b는 2a, c는 4 이렇게 나왔습니다. 현재. 더 이상 알 수 있는 건 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갖다 일단 집어넣어 봅시다. 문자가 너무 많으니까 문자를 최소한으로 한 종류로 만들 수 있겠네요. 지금 보니까 C에다 4 넣고, 그지? B에다 2A 넣으면 되잖아. 그럼 식이 어떻게 돼? 2A분의 4A 제곱 C에 4를 넣으면 64가 되죠? 플러스 64 마이너스 2A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제 문자는 최소한 줄였어요. 이것의 최소값을 어떻게 구할까요? 자, 이런 것도 분수를 나눠보는 좀 테크닉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거 분수 나누면은 어떻게 돼? 2A가 되고요. 요거는 그대로 없어지면 A분의 32가 되나? 그 다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네. 그럼 이제 보이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지. 이 부분이 A가 양수라는 조건 꼭 체크해야 됩니다. 산술기하 무조건 쓰는 게 아니야. 아하, 산술기하가 되겠네요. 그러면 요거만 잠깐 산술기하 써보면 어때? 얘는 크거나 같다. 2루트 2개 곱하니까 64가 되죠? 결국 이게 16이 되나? 그지? 그럼 결국 이 최소값이 16이니까 1 빼주면 이 전체 최소값은 15가 되겠네요. 그죠? 네, 이런 식입니다. 자, 산술기하는 원래 최대 최소를 구하는 테크닉 중에 산술기하가 있는데 산술기하를 꼭 자주 쓴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항상 뭔가 양수 조건이 있고 합의 모양과 곱의 모양 사이에 어떤 관계를 만들 수 있을 때 꼭 쓰세요. 자, 이제 5번 문제입니다. 함수 fx의 그래프를 그리시오가 문제예요. 자, 이중근호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항상 뭐 공식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당연히 조심할 점 하나만 얘기할게. a 플러스 b 마이너스인 걸 좀 조심하셔야 되죠. 이렇게 생긴 거. 이거를 그냥 이렇게 쓰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알죠? 반드시 어때? 그렇지. 더 큰 값을 앞에 써줘야 됩니다. 꼭 잊지 마세요. 자, 지금도 그 함정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요식을 바꾸면 어떻게 돼? 여기 2가 있고 그럼 얘가 뭔가 두 수의 곱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건 합이 되는 거고. 그럼 곱해서 얘가 되고 합해서 이게 되는 두 수 A, B를 찾아야 되겠죠? 뭐가 되나? 그러네. 여기 2를 묶어내보면 x 플러스 1이 되잖아, 그지? 그럼 맞죠? 요 두 개 더하면 요게 되니까 맞네. 자, 그래서 얘는 무리 없이 루트 x 플러스 1하고 플러스 루트 2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뒤에 거예요. 요 뒤에 게 앞에 마이너스거든? 그럼 얘를 똑같이 루트 x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쓰면 될까 안 될까? 위험하죠? 맞잖아. 어느 게 큰지 알 수 없잖아, 지금. x 플러스 1이 큰지 2가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위험합니다, 지금. 그죠? 뒷부분이.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네. 이렇게 쓸지 이렇게 쓸지 모른다는 얘기는 나눠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으로선. 그래서 자, 첫째, 만약에 x 플러스 1이 2보다 더 큰 값이라고 하면요. x 플러스 1이 2보다 더 큰 값이면 이렇게 써질 거 아니야, 그지? 밑에 게 아니죠. 그럼 식이 어떻게 돼? 정리하면 두 개 더하면 그러네. 2루트 x 플러스 1이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x 플러스 1이 2보다 작다면 어떻게 돼요? 요게 되겠죠, 그러면? 그래서 두 개 더해주면 얼마나? 그렇지, 2루트 2 나오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 그래프 그리는 거는 뭐 할 수 있겠네, 그지? x의 범위가 1보다 클 때 작을 때니까 결국 그 범위에 맞춰서 그림만 두 개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번 문제. 자, 어떻게 보면 자주 보이는 문제가 이런 문제예요. 유리함수와 무리함수를 같이 그래프 개형을 좀 파악하는 문제 자주 나는데, 자, 한번 봅시다. 이 유리함수가 다음과 같이 그려질 때 이 무리함수는 어떻게 그려지겠는가, 모양새가. 이런 문제예요. 자, 유리함수 빨리 그리는 방법 바로 갑니다. x개수를 따면은 b가 되고요. 분모는 가만히 놓고 분자는 0 되는 값 집어넣으면 뭔가 나오겠죠. 지금은 그것까지 쓸지 안 쓸지 모르겠어요. 한번 일단은 써놔볼까? 분모 0 되는 값 집어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ab 플러스 c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조건이 뭔가요? 점근선이 뭐야? x는 마이너스 a잖아. x는 마이너스 a가 점근선인데 점근선 x점근선이 지금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y축에 얘는 양수가 나오겠죠? 그 다음 y점근선이 y는 b인데요. 걔가 지금 위에 있으니까 b도 분명히 양수겠죠? 그 다음에 굳이 더 쓰자면 이 분자값은 분명히 음수겠죠. 방향이 이렇게 두 개 그려졌으니까 마이너스 ab 플러스 c는 음수가 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알 수 있네요. 조금 정리해 볼까요? 요거 a는 음수란 얘기고 뭐 b는 그대로 양수고요.
자, 이거 가지고 이거 알 수 있나? 한번 살펴볼까? 두 개가 부호가 다르니까 이건 앞에 게 양수겠네, 그지? 그럼 양수에다 뭐 더했는데 음수래. 이게 뭔 뜻이야? 아, C가 음수겠네, 그지? 이게 양수인데 뭘 더해서 음수가 되려면 전체가 아하, C가 음수다까지 나와요. 결국 그러네. 그럼 요 부호를 가지고 결국 살펴보라 이런 얘기 같아요. 자, 무리함수 빨리 그리는 방법 어떻다고? 반드시 X개수를 묶어내달라고요. 기억하세요. 그러면은 꼭지점이 뭐다? 그렇지. B, C가 되겠죠. 꼭지점이 B, C다. 찍어볼까요, 한번? 자, B는 양수고 C는 음수니까 양수, 음수 쪽에 꼭지점이 찍힙니다. 그 다음 여기가 음수고 여기가 A인데 A는 문제에서 음수라고 했어요. 분명 음수, A가 음수. 그럼 결국 X 부호도 음수, Y 부호도 음수 이렇게 보라는 얘기야. 그럼 어딜 얘기야? X도 음수, Y도 음수면 3, 4분면 아니야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3, 4분면 방향으로 가듯이 여기서 이렇게 3, 4분면 방향으로 그려주면 됩니다. 이해 가세요? 네. 자, 이런 식으로 뭐 어렵지 않게 답은 나오게 됩니다. 다음 문제로 갈게요. 자, 7번입니다. 자, 이 7번은 자, 무리함수, 유리함수가 좀 겹쳐져 같이 나왔네요. 자, 다음 무리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때 이 유리함수는 어느 직선의 대칭인가? 자, 이게 문제죠. 먼저 이 무리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서 계속 얘기했듯이 우선 꼭지점 같은 걸 꼭 생각하세요. 자, 여기가 꼭지점이 되고 방향은 어디야? 요게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2, 4분면 방향으로 가고 있죠. 자, 그러면 요 식을 좀 변형해야지 꼭지점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계속 어떻게? X의 개수를 꼭 묶어내달라 이런 얘기예요. 안에서. 자, 그럼 꼭지점이 B, C가 된다는 얘기지? 꼭지점 B, C니까 바로 BC가 나오네요. 문제 없네요. 자, B가 3이 되고 C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이제 방향인데 요렇게 가니까 방향이 X 값은 어디? 음수 방향이고요. Y 값은 양수 방향이지? 그러니까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럼 A가 양수란 것까지도 지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잘 보면 그래프가 지나는 점이 하나 있으니까 자, 이 점은 그냥 대입하면 문제가 없겠죠. 마이너스 1,2를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어떻게 나오나? A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죠. 그럼 BC 값 대입하면 A 값이 구해지겠지. 그지? 그럼 대입하면 얼마 나올까? B가 3이니까 2A 마이너스 2가 2가 되죠? 그럼 A가 2가 나오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는 한 단락 됐고 이 유리함수를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식이 Y는 X, C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A가 2X, B가 3이 되니까 이렇게 되죠. 그럼 얘를 또 그래프를 생각하려면 어떻게? 식을 또 변형해야 되니까 2 플러스 X 마이너스 2분의 7 이렇게 되겠네. 자, 그래서 이 유리함수는 어느 직선의 대칭이겠어요? 그지? 처음에 내용에서 설명했듯이 점근선의 교점이겠죠. 그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얼마? 그렇지. 플러스 마이너스 1. 결국 점근선의 교점이 얼마입니까? 자, 이제 한눈에 보이겠죠? 아하. 2,2가 점근선의 교점이 되고 기울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자, 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는 이렇게 되는 직선이 대칭되는 직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울기 m이 음수라고 했으니까 m은 마이너스 1일 거고요. 그지? 그 다음 요 점을 얘가 지나야 되니까 n 값이 구해집니다. 그래서 n은 4가 나와요. 계산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 8번. 자, 이 8번과 9번.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문제에서 만나는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실근의 개수 문제는 반드시 그래프를 이용해 달라. 많이 들은 친구는 귀에 못이 박힐 텐데. 자, 아직 멀었습니다. 한 몇백 번 더 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문제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고 했기 때문에 아하, 그려서 풀어야겠구나. 그럼 그림을 그리는데 좌변과 우변을 그려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그려도 문제는 풀려요. 근데 선생님은 일단 이쪽이 복잡하잖아. 이 그래프가 복잡한데 1까지 붙으면 더 복잡하게 느껴져요. 솔직히 선생님은. 그래서 1 정도는 선생님은 넘겨서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래프를 복잡한 상태에서 안 그리려고 노력해요. 그러면 요거하고 1을 넘겨버려. 상관없어요. 어떻게 풀어도 다 답은 나옵니다. 근데 난 이렇게 볼게요. 자, 이래서 선생님은 이 두 그래프를 그려서 아하, 교점이 두 개겠구나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실근이 두 개면 교점이 두 개 있다는 뜻이 되겠지.
자, 그래프 이거 어떻게 그릴까요? 자, 좌변부터 하나씩 봐. 자, 이 그래프는 평행 이동을 생각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뭐가 이동된 겁니까? 루트 절대값 x가 x축으로 1만큼 이동됐죠? 항상 요거 파악하고 그리는 게 좋아요. 그럼 요 그래프를 먼저 그리세요. 자, 이 그래프는 어떻게 돼? 루트 x에 x에만 절대값이 붙은 그래프니까 루트 x에 x에만 절대값이 붙은 그래프. 그럼 먼저 루트 x 그래프를 그리고 얘를 y축에 대칭한 그래프 맞나요? 응. 이 두 개가 바로 이 그래프가 되죠. 그럼 얘를 1만큼 옮기니까 어떻게 돼? 그래프는 대충 이런 형태가 나오게 돼요. 그죠? 자, 여기가 1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요 직선은 y절편이 마이너스 1인 직선이니까 자, 요쯤 어딜 지나겠네요. 그리고 기울기는 몰라요. 그럼 기울기를 모르는 직선을 그리는데 교점이 두 개 있대. 이렇게 봐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교점이 두 개 있으려면 어디야? 그렇죠? 요렇게 되면 세 개가 돼버리지? 그지? 그러면 어떻게? 요 점을 딱 지나면은 교점 딱 두 개 나오네. 자, 이거 하나인가요? 또 있지 않나? 그렇지, 하나 더 있지? 어디? 여기 접하는 거. 요렇게 접하게 그리면 교점이 딱 두 개 나오죠. 결국 우리는 요때하고 요때 두 기울기만 구하면 끝나겠죠. 자, 그럼 뭐 요건 어렵지 않죠? 바로 요 점 지나니까 기울기는 1이 됩니다. A 값은 1이죠. 기울기 A야. 확인해야 되는 것도. 그 다음 얘는 접한다의 성질을 써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뭐 1학년 과정에선 접한다가 100% 판별식은 0만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근데 원은 좀 다르죠. 원에 접할 땐 판별식 안 쓰고 딴 것도 썼지만 일단은 1학년 과정에선 접한다 판별식만 0 쓰면 돼. 그럼 결국 접한다를 이용하기 위해서 두 그래프, 한 그래프가 y는 ax-1이고요. 그 다음에 이 그래프는 뭐야? 이 노란 그래프식이 이거긴 한데 얘가 지금 보면 두 무리함수가 합쳐진 거잖아. 그지? 그럼 이쪽 무리함수만 접하는 걸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x가 1보다 큰 쪽에서의 무리함수인 y는 루트 x-1 그래프가 접하는 거거든. 자, 이 두 개가 접한다니까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이제 계산해서 판별식 쓸 수 있어요. 자, 접한다 계산하면 a 값이 뭐가 나오냐면요.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 두 개가 나와요. 자, 이제 뭐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자, 답이 두 개 나왔어요. 접한다가. 그럼 왜 두 개일까? 이것도 정확히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왜 두 개가 나올까요? 하나인데. 자, 그거는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무리함수가 y는 루트 x 같은 거 있지? 요게 실제로 이렇게 그려지지만 양변을 제곱해보면요. 이런 게 나오지? 그럼 이 그래프는 실제로 y는 x제곱을 y는 x에 대칭한 그래프거든? 결국은 이런 그래프를 대칭해서 이런 그래프가 된 거예요. 실제로 얘가. 근데 지금 제곱하면서 결국 원래 그래프로 식이 바뀌어버리거든, 이게. 그러므로 요 그래프가 다 나온 거예요. 지금 실제로 내가 판별식 계산할 때는. 그럼 요 접선을 그리면 어떻게 돼? 노란 그래프가 실제로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렇게 밑으로 더 있는 거거든? 그럼 결국 접선은 여기 하나 나오고 요 밑에 쪽에 하나 더 나와요, 원래가. 그 두 개가 나온 거야, 그래서.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린 지금 모양새상 기울기가 양수인 거겠죠? 이거 기울기 음수일 거 아니야, 밑으로 가니까. 그래서 이 중에 양수 기울기가 내가 구하고자 하는 A 값입니다. 자, 그래서 뭐 하나의 A 값은 1이 될 거고요. 또 하나의 A 값은 2분의 1 플러스 루트 2가 돼요. 이렇게 해서 덧셈형이 답이. 이 무리함수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접한다의 개념에서 꼭 제곱했을 때 답이 두 개 나오게 된다는 거 좀 생각을 좀 해두시고요. 그 다음, 자, 9번 문제고요. 얘는 마찬가지예요. 실근의 개수 문제입니다. 요방정식이 실근이 두 개랍니다. 그럼 두 그래프를 그려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그래프부터 한번 봅시다. fx가 포물선인데 꼭지점은 몰라요. 꼭지점은 모르는, 그러니까 0, 얼마죠? 이렇게 그려지는 어떤 포물선이 됩니다. 상상하고요. 그 다음 그 역함수예요. 바로 gx가. 그러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되겠죠. 그 다음 포물선이 다가 아니라 y축의 오른쪽만이야. 실제로는 이쪽 그래프가 없는 거죠, 다들. 결국 y축의 꼭지점두는 이런 포물선을 그려 나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럼 그 역함수와 교점이 두 개 있다는 뜻은 당연히 뭐겠어요? 그렇지. y는 x와의 교점이 두 개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생각해봐요.
역함수가 어차피 여기에 대칭되게 그려지니까. 자, 그럼 결국 이제 의미 파악이 됐으니까 살펴봅시다. 교점이 두 개 나오려면 어떨까? 일단 이렇게 많이 내려가서는 교점이 하나밖에 안 생겨요. 그죠? y는 x하고. 어떨까? 한 요 정도겠네요. 요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지, 대충. 그러네. 그러면 이 그래프가 가장 위에 있을 때는 언제일까요? 가장 많이 올라가 봤자 어때? 접할 때까지겠지, 요렇게. 요렇게 접할 때보다는 더 아래쪽으로 살짝 내려야 되겠죠? 그렇다고 많이 내려올 수는 없어요. 0 지날 때까지는 내려올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나? 움직여 봐야 돼. 이렇게 움직여서 교점이 두 개 있게 만들어 보세요. 반쪽을. 그러네. 그럼 결국 접할 때와 이 원점을 지날 때 사이에 있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파악이 되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y는 x와 저 함수 요게 접할 때를 또 a 값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뭐 양변 제곱해서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연립해서 판별식은 0이다 해주면 a 값이 12분의 1이 나와요. 계산 맡길게. 자, 그래서 결국 a가 12분의 1일 때가 요 접할 때니까 어때? a는 12분의 1보다는 더 아래쪽에 있어야 되겠죠? 지금 y절편은 2a인데 2a인데 자, 어쨌든 그 a 값이 요거보다는 작아야 내려올 거 아니야. 어차피 2a도. 그 다음에 0보다는 커야 되겠죠. 그지? 해봐. 자, 요때 a 값과 요때 a 값 두 개 사이에 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말해주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 등호 좀 조심해야 돼요. 범위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0은 지나도 되고요. 그 다음 접하는 건 안 되죠. 접하면 하나밖에 없으니까 교점이. 네, 됐습니다. 자, 10번으로 갈게요. 자, 10번입니다. 자, 최대 최소 문제예요. 자, 유리함수가 있고요.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프 위의 한 점 A에서 양축에 내린 수선의 발 BC 그리고 사각형의 둘레 길이의 최소값. 자, 문제 보고 있죠? 자, 문제 안 쓰겠습니다. 자, 유리함수를 먼저 한번 그려서 무슨 말인지를 파악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냥 풀 수도 뭐 없잖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꼭 이 의미를 빠르게 파악하는 게 좋아요. 자, 이걸 빨리 그리면 선생님 이제 변형 안 합니다. 자, x는 1이 되고요. y는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양수가 돼서 이쪽 방향으로 그려지는 무리함. 이쪽은 안 그리면 되겠죠.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쪽 그래프만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위에 어느 한 점을 잡아서 자, 그 점에서 이렇게 x축하고 y축에 내렸을 때 수선이 나오고요. 결국 요 사각형 둘레 길이의 최소값 이런 얘기죠. 자, 어떻게 풀까요? 자, 항상 최대 최소 문제의 핵심은요 마지막에 있습니다. 둘레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 꼭 마지막을 잘 보세요. 그럼 우리는 가장 먼저 접근하기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둘레 길이를 식으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뭐 어떻게 식을 만드느냐 나중 일이고 일단 구하고자 하는 구하고자 하는 최소값에 그 식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 둘레 길이를 어떤 식으로 만들려면 문자가 필요할 거 아니야? 길이는 알 수가 없잖아, 지금. 자, 그래서 요 위의 점 하나를 A, B라 놓습니다. 자, 이런 작업이 일단 기본이 돼야 돼요. 놓게 되면 식을 만들 수 있죠, 이제. 그러면 요 길이가 A고 요 길이가 B일 거니까 아하, 둘레 길이가 이렇게 나오겠구나. 그죠? 여기 A, B니까 두 배. 자, 그럼 우린 이것의 최소값을 구한다. 이렇게 문제를 약간 수식화하는 겁니다. 자, 요거를 풀어야 돼요. 근데 뭔가 관계식이 필요하겠죠. 그냥 이것만 보면 풀 수 없죠. A, B가 위의 점이니까 대입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어떻게? B는 A-1분의 A 더하기 3이라는 식이 나옵니다. 뭐 요 B를 여기다 넣어줘 볼까요, 한번? 그러지? 우리가 구할 건 요거니까. 그럼 2 곱하기 A 플러스 B인데 B에다 요걸 집어넣어. 근데 선생님이 좀 정리할게요. 요거 빨리. 1 플러스 A-1분의 4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좀 보이죠? 아하, 빠른 친구는 바로 캐치가 됐네. 최소값. 어떻게 했죠? 자, 요 식의 최소값 어떻게 할까? 2는 어차피 나중에 붙이면 상관없잖아. 이 식의 최소값? 그렇지. 한눈에 보여야 됩니다. 이거 산술기라요. 그래서 요 분모를 없애기 위해서 요거를 변형을 하는데 어떻게 했더라? A-1 하나 만들고
그 다음 여기다 플러스 2 이렇게 주면 되죠? 똑같지? 그러면 요게 산술기하 공식에 의해서 최소값이 얼마나 크거나 같다? 2 루트 AB 하면 4가 나오죠? 요 식의 최소값이 4니까 이거의 최소값은 6이 될 거고 그 전체의 최소값은 뭐가 되겠어요? 12, 그지? 자, 이렇게 해서 뭐 어렵지 않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자, 꼭 구하고자 하는 식을 우선 그 식을 어떤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번. 자, 이 문제도 좀 기출문제로서 여러분들이 고생했던 문제 같은데 마지막 두 문제가 어려워요, 좀. 자, 이건 그냥 빠르게 식만 세우고요. 넘어갈게요. 자, 원가가 5만 원. 문제를 천천히 잘 읽어보세요. 판매가가 8만 원. 원가와 판매가는 좀 다르죠? 원가는 말 그대로 원가고요. 판매가는 내가 거기다 이익을 붙여서 팔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8만 원에 파는 거야, 어떤 물건을. 그랬더니 420개가 팔리고요. 이 판매 가격을 1,000원을 내릴 때마다 30개가 더 팔려요. 그러면 내가 가질 이윤이 가장 크기 위해선 얼마에 팔면 제일 좋겠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이해는 갔어요? 보통 우리가 이런 문제 할 때 구하고자 하는 게 이거면 얘를 보통 X라고 많이 놓죠. 지금은 그럼 힘들어요. 그지? 판매가를 X라 놔버리면 이거를 몇 개 팔리는지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가능할 수도 있어요. 8만 원인데 내가 X에 팔았으니까 얼마 내린 거야? 8만 빼기 X만큼의 편차가 있잖아? 그걸 1000으로 나누면 몇 번 내리는지 나오지만 자, 식세우기가 좀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뭔가 식세우기 좋은 건 지금으로선 이거 같아요. 1,000원을 내리는데 몇 번을 내려서 팔았느냐 이렇게 놓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1,000원을 X번 내렸어요. 그럼 내가 파는 판매 가격이 얼마야? 내가 파는 판매 가격은 8만 마이너스 1000X의 어떤 물건을 팔겠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럼 몇 개가 팔립니까? 몇 개가 팔려요? 한 번 내리면 30개 더 팔려. 그럼 X번 내리니까 30X개 더 팔리겠죠? 그럼 아까 팔린 개수보다 30X개가 더 팔립니다. 그죠? 그러면 판매가에다 개수를 곱한 게 내가 이 물건을 팔아서 취할 수 있는 이득일까요? 그렇지 않죠? 지금 보면 원가란 게 있어요. 물건 한 개당 5만 원이었어. 원래 내가 팔 때도 5만 원에 사와서 내가 8만 원에 판 거거든. 그러니까 이 중에서 원가를 빼야 되겠죠. 원가. 그죠? 그럼 원가는 얼마일까? 한 개당 5만 원의 원가니까. 그지? 내가 요만큼을 팔았잖아. 지금 개수를. 그럼 원가는 얼마야? 그렇지. 5만 원이 420 플러스 30X만큼의 원가가 더 들게 내가 내 돈을 쓴 거니까. 그래서 자, 요게 내가 취할 수 있는 순수 이득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계산만 하면 되는데 이런 계산도 그냥 무작정 여러분들 전개하지 마시고요. 이 공통인수가 있잖아. 얘하고 얘 공통인수니까 묶어내고 420 플러스 30X를 묶어내고요. 그러면 이거 빼기 5만이 되겠죠? 그럼 여기가 3만 빼기 1000X 이렇게 되네요. 네, 됐지? 그래서 얘를 갖다가 그럼 전개를 또 다 하느냐? 그것도 아니죠. 이것도 전개 그냥 하면 머리가 아픕니다. 공이 너무 많아요. 어차피 생각해봐. 우리가 구할 건 최대 값이 아니라 최대가 되는 X만 구하면 되거든? 그러면 얘가 다 전개하면 2차식이 되지. 뭐만 알면 돼. 그지? 2차 한계수, 1차 한계수만 알면 되잖아. 그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정확히 말하면 2차 한계수, 1차 한계수가 아니라 그 B만 알면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우리가 이 2차식 요것의 어떤 최대치수 구할 때 X의 범위가 모든 실수라면 어떻게 해요? 그지? X가 마이너스 2A분의 B일 때가 얘가 최대거나 최소잖아. 꼭지점. 그러니까 요것만 알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B만 알면 되기 때문에 굳이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공을 빼내버려 앞으로. 여기서 공 빼내면 얼마가 되냐면 42 플러스 3도 빼도 되구나. 그지? 30 빼내면 얼마가 돼? 3, 1은 3, 3, 4 이렇게 되고 X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여기 30 빠져나왔고 그 다음 여기서도 3만이니까 0이니까 공 3개 빼내면 되지? 그러면 거기 공 3개가 더 나오고 여기 남는 건 뭐야? 그렇지. 공 3개 빠지니까 30 빼기 X 이렇게 되겠죠. 앞에 있는 숫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어차피 이거 전개해서 최고차항하고 1차항 계수 두 개만 알면 B만 만들면 되거든. 이해 가세요? 무슨 말인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전개해서 요 300은 지금 무의미해요. 그죠? 어차피 B만 구할 거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얼마가 되나? 3X 플러스 17 나오나요? 16 나오죠? 16? 그지? 응. 맞죠? 16X 하고 뒤에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최대가 되는 X값은 얼마예요? 결국 16이 되나? 8 되죠?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X가 8이겠네. 그래서 X가 8이니까 8번 내렸으니까 얼마에 판 거예요? 그 72,000원. 8번 8,000원 내려서 판 거니까. 자, 어차피 학교 시험도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가 꼭 껴서 나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것도 다양하게 경험하면서 계속 좀 자기의 한계를 좀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12번도 마찬가지로 좀 어려워요. 자, 이거를 아마 답은 맞춘 친구가 있겠지만, 자, 의미를 한번 제대로 보고 넘어갈게요. 이거를 만족하는 AB가 존재한답니다. 참 이 말이 안 좋아. 이해하기가 참 난해요. 만약에 모든 AB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 이런 문제는 좀 그나마 할만해. 왜? 숫자도 넣어볼 수 있잖아. 항상 성립하니까. A에다 1 넣고 B에 2 넣고 이렇게 풀어도 돼요. 근데 지금은 요걸 만족하는 AB가 존재하는 그래프가 다음 중 어떤 거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좀 까다롭죠? 일단 식을 한번 A끼리 B끼리 한번 나눠봅니다. 그러면 B 플러스 1 요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고요. 이거 선생님이 풀어주는 거 바로 보지 마시고 꼭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식이 이렇게 돼요. 이거를 만족하는 AB가 존재한답니다. 근데 요거를 이런 형태를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기울기의 형태라는 걸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걸 생각하냐면 B 빼기 마이너스 1로 분자를 생각해 버리고요. 위에는 FB 빼기 마이너스 1로 생각해 버려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의미. 기울기의 의미인데. 아하. 보입니까? 그렇죠? 이게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죠?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B, FB예요. 그렇죠? B, FB. 또 하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요거를 연결한 기울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뭐 어딘가 어딘가 A, FA가 있어서 요거랑 요걸 연결한 기울기야. 근데 그 두 기울기가 같게 되는 곳이 있다는 거거든. 어딘가. 그 말은 A가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어디 있어야 돼요? 그치? 요 같은 라인, 이 두 점을 연결한 라인 선상에 어딘가 A, FA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세요? 아하. 그러면 자, 1번 그 기억을 잠깐 보면 니은을 볼게요. 니은. 자, 니은을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기억을 볼게. 자, 무리함수가 2,1이 꼭지점이 되고 이렇게 2,1에서 요게 요렇게 가는 그런 무리함수겠죠? 방향을 보면. 근데 지금 같은 의미를 보면 여기 어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있어요. 그러면 요 점하고 연결했을 때 뭔가 두 점의 일직선상에 있는 곳이 있다는 거거든. 결국 이게 이렇게 그려져서 여기가 B, FB, 여기가 A, FA면 되겠네. 그죠? 그럼 존재하잖아. 일직선상에 있는 AB가. 그러네. 이런 거네. 결국 기억은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려서요.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좀 까다로운데. 자, 이래서 일단 유리무리까지는 기출 문제 해설이 끝났습니다. 자, 삼가함수 수업은 여러분들이 이제 먼저 혹시 꼭 자기가 먼저 스스로 풀어보시고 강의를 듣는 거 꼭 기억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